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슨 가족은 1989년 12월 17일에 처음 방영된 인기 있는 미국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이 쇼는 스프링필드 마을에 있는 가상의 심슨 가족의 재미있는 삶을 따르죠. 일상생활에 대한 유머와 풍자적인 해석 외에도 심슨 가족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 중 일부는 매우 섬뜩하죠. 오늘 우리는 결코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가장 무서운 심슨 가족 예측 2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인류의 미래 주인을 만나다 라는 말만큼 무섭게 들리는 말은 거의 없으며 특히 번즈 씨가 발음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이 로봇 주인에 의해 조종되는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측이지만 AI 기술의 발전으로 멀지 않은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2012년 3월 18일에 방영된 시즌 23의 1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번스 회장은 스프링필드 원자력 발전소의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이 너무 비싸지자 A9000 로봇을 도입합니다. 호머를 제외한 모두가 해고되었죠. 도움이 되는 로봇이 사람들을 돕지 않을 때까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머와 번즈 씨를 쫓고 스프링필드 사람들이 힘을 합쳐 그들을 파괴합니다. 로봇과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결국 통제하는 미래는 허구입니다. 아니면 혹시 이 예언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 2007년 11월 4일에 방영된 트리하우스 오브 호러 18이라는 제목의 19번째 시즌 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특별한 할로윈 에피소드는 3개의 개별 공포 이야기를 특징으로 하며 그중 하나는 좀비를 위한 다이얼 Z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광대 크러스티가 그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크러스티 버거에 새로운 햄버거를 도입한 후 좀비 아포칼립스가 트리거됩니다. 햄버거는 사람을 살을 먹는 좀비로 만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염된 고기로 만들어집니다. 바이러스는 급속히 퍼져나가고 스프링필드는 언데드 무리에 휩싸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고전 좀비 영화 장르의 패러디이지만 패스트푸드 산업의 위험과 글로벌 팬데믹의 잠재적 결과와 같은 흥미로운 주제도 다룹니다. 이 에피소드는 식품 안전과 질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좀비 아포칼립스를 겪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18. 만약 공룡이 비슷한 천체 현상에서 비참한 치유를 맞았다면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에 다시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트의 혜성은 1995년 2월 5일에 방영된 6번째 시즌의 1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목이 어울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바트는 우연히 혜성을 발견하죠. 목적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스프링필드로 바로 갑니다. 심슨 가족의 각본팀은 이 에피소드를 위해 지구에 부딪히는 혜성의 이미지가 있는 타임 잡지 표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스프링필드는 혜성을 파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프링크 교수는 목표물을 향해 로켓을 발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현실에서 우리는 들어오는 소행성의 로켓을 여러 번 발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행성들의 경로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 충돌은 지구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 빅풋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호머 심슨뿐일까요? 심슨 가족의 부름은 1990년 2월 18일에 방영된 첫 번째 시즌의 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심슨 가족은 숲으로 캠핑을 가는데 호머는 길을 잃고 벌에 쏘이고 진흙으로 뒤덮이고 실수로 빅풋으로 오인됩니다. 수년에 걸쳐 빅풋 목격에 대한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그 존재를 확인할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빅풋의 대부분의 증거는 목격자 보고서, 흐릿한 사진 및 비디오, 발자국으로 구성됩니다.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빅풋으로 오인되어 언론의 열광과 신화적인 원숭이 같은 생물에 대한 검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빅풋이 심슨 에피소드에서 언급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번째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바트는 캐나다 가족 여행 중에 진짜 사스쿼치를 만납니다. 스스로를 스퀴시라고 부르는 사스쿼치는 친절하고 지적인 존재로 밝혀졌으며 바트와 친구가 되어 스프링필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빅풋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16. 2016년 3월 13일에 방영된 27번째 시즌 에피소드 16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은 우주회의에 참석한 후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는 아이디어에 매료됩니다.
그녀와 심슨 가족은 화성에 가는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가 되기로 서명하죠. 결국 모의 과정은 리사와 마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탈락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화성의 식민지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일론 머스크의 마음에 있습니다. 화성을 식민지하려는 일론의 노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으며 그의 회사 스페이스X는 그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심슨 가족 에피소드가 방영될 무렵 앨런은 빠르면 2024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에 이러한 예측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화성으로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건가요? 아니면 지구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나요? 15. 트리하우스 오브 호러 23은 2012년 10월 7일에 방영된 24번째 시즌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심슨 가족은 지구가 미니 블랙홀에 삼켜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블랙홀은 몇 가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는 실제 천문학적 현상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하여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의 영역입니다. 만약 블랙홀이 지구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블랙홀은 건물, 차량, 사람을 포함하여 바로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또한 블랙홀은 지구의 궤도와 중력장을 교란하여 잠재적으로 지진, 쓰나미 및 기타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지구를 궤도에서 벗어나 우주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 블랙홀이 나타날 것이라는 심슨 가족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 트리하우스 오브 호러 8 에피소드에서는 1986년 영화 더 플라이를 패러디한 더 플라이 vs 플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트는 순간이동 실험이 실패한 후 우연히 인간과 파리에 혼종이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거미줄에 갇히는 것을 포함하여 스프링필드 전체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텔레포트는 그 사이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가로지르지 않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질이나 에너지를 가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근 양자 텔레포트 분야에서 발전이 있었습니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자면 순간이동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과 여행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텔레포트 장치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그 장치로 날아온 지파리와 합쳐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실험이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13. 복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과학의 무서운 측면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14번째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트리하우스 오브 호러 13의 샌드 인 더 클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2002년 11월 3일에 방영되었는데 호머가 저주받은 해먹을 사서 그 안에 누워있는 사람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복제는 유기체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호머는 클론을 사용하여 모든 집안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능이 떨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여 결국 군대를 연루시킵니다. 현실에서 양 돌리는 1996년에 처음으로 성공적인 클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고양이, 개, 말, 원숭이를 포함한 다른 많은 동물을 복제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복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며 많은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인간 복제는 또한 다양한 비윤리적, 도덕적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이식을 위한 클론 개발이나 향상된 능력을 가진 유전자 조작 초인 계급의 창조입니다. 12. 트리하우스 오브 호러 7에서 시티즌 강은 두 외계인 캐릭터인 강과 코도즈가 밥 돌과 빌리 클린톤을 납치하고 그들의 신분을 위장하여 대통령이 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른 행성의 존재가 우리를 정복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생각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이지만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인류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지만 호머는 실제 후보자를 풀어주고 우주선을 추락시킴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현실에서는 외계 생명체를 찾고 다른 행성의 신호를 듣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주에 접촉한다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우리는 와우를 포함하여 아직 설명되지 않은 신비한 무선 신호를 받았습니다. 신호 또한 나사는 유명한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포함하여 지구와 인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여러 타임캡슐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이 심슨 가족의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곧 현실에서 외계 생명체를 만날 것이라고 믿나요? 11. 2007년에 개봉한 심슨 가족 영화에서는 심각한 오염 문제로 인해 스프링필드시에 거대한 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돔은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유리 구조물로 주민들을 그 안에 가둡니다. 그 계획은 오염을 억제하고 그것이 세계의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무섭게 만드는 것은 지구가 구형 행성이 아니라 평평한 원반 모양의 물체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큰 돔이 있고 태양, 달, 별이 모두 이 돔 안에 있다고 제안합니다.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서 스프링필드 시민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돔 안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전반적인 공포와 혼란에 빠집니다. 도시의 자원은 고갈되고 주민들은 식량과 물, 기본 필수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당신은 지구가 평평하고 그 위에 돔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지구가 단순히 둥글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10. 시즌 29의 곤보이라는 제목의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서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중국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뉴스 보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는 살 날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믿고 미친 듯이 가족을 찾습니다. 호머의 공포와 편집증이 심해지면서 그는 우연히 마주와 함께 낙진 대피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가장 무서운 심슨 가족의 예측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에피소드는 뉴스 보도가 실제로 바트와 그의 친구들의 장난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놀라운 반전으로 끝납니다.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고는 그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기 위해 지어낸 가짜 뉴스였죠. 그러나 심슨 가족이 이러한 예측을 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 심슨 가족 에피소드 리사 웨딩에서 마담 잉가라는 심령술사는 제3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사건을 예측합니다. 마담은 이 전쟁이 미국이 미터법으로 전환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분쟁으로 촉발된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전쟁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많은 주요 도시의 파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심슨 가족의 예측은 꽤 무섭습니다.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9. 2016년 10월 2일에 방영된 28번째 시즌의 두 번째 에피소드 친구와 가족. 이 에피소드에서 번즈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던 프링크 교수를 우연히 만나 가상현실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기술은 이미 현실에 존재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번즈는 기술을 집으로 가져가 가상가족 생활을 만듭니다. 그의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가정을 꾸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생활에서 디지털 사람들을 프로그래밍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꽤 무섭지 않나요? 이 에피소드에서 번즈는 심슨 가족이 그의 가상 가족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역할에 지치게 되자 결국 그들을 해고합니다. 에피소드는 호머와 마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는 미래를 엿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결말은 가상현실 기술이 미래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가상현실에서만 상호작용하는 세상은 특히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생각에 취약하기 때문에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8. 2001년 2월 25일에 방영된 뉴 키즈 온 더 블리치라는 제목의 12번째 시즌 14번째 에피소드에서 바트 심슨과 그의 친구들은 파티포스라는 보이밴드에 의해 뮤직비디오의 일부로 모집됩니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보이밴드가 실제로는 음악을 통해 젊은이들을 쇠뇌하고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군사 프로젝트의 위장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음악을 세뇌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인기 있는 주제이지만 현실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군사 조직이 음악을 심리전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은 전쟁 포로를 신문할 때 시끄러운 음악을 고문의 한 형태로 사용해왔습니다. 군사적 응용 프로그램 외에도 특정 형태의 음악이 청취자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7. 트리하우스 오브 호러 5는 1994년 10월 30일에 방영된 6번째 시즌의 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고장난 토스터를 수리하려고 할 때 실수로 타임머신으로 바꾸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현재 지식에 따르면 과거나 미래로 여행할 수 있는 타임머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선사시대로 여행하는 동안 호머는 나비 효과에 대한 아버지의 조언을 기억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모기를 죽입니다. 이로 인해 네드 플랜더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폭군인 현실을 포함하여 점점 더 이상하고 혼란스러워지는 일련의 대체 타임라인이 시작됩니다. 결국 호메로스의 행동은 우주 전체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인류의 미래에 심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를 예방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여행은 순전히 이론적인 이론에 머물러 있지만 연구자들은 이미 블랙홀과 웜홀을 연구하는 등 시간과 공간을 조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6. 심슨 가족은 로봇에 대해 더 많은 예측을 합니다. 매드봇은 2005년 5월 15일에 방영된 16번째 시즌의 에피소드 퓨처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매드봇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 의사입니다. 에피소드에서 매드봇은 인간 의사인 닥터 히버트의 따뜻하고 공감적인 접근 방식과 대조를 이루는 건조하고 임상적인 환자를 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아직 의사가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시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의료 부문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피소드에서 매드봇은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판명되어 오작동과 환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해킹될 수 있는 로봇도 실생활에서 주요 관심사이며 상당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시즌 6의 에피소드에서 애니메트로닉스 로봇은 놀이공원 어트랙션의 일부입니다. 로봇은 오작동을 일으키고 방문객을 공격하여 혼돈과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심슨 가족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로봇의 시스템 오류를 트리거했고 로봇을 물리칩니다. 현실 세계의 로봇이 오작동하여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봇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통합됨에 따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5. 헬로윈 스페셜 시리즈 트리하우스 오브 호러 8에서 호머는 프랑스가 스프링필드에 핵폭탄을 보낸 후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9번째 시즌의 4번째 에피소드였으며 원래 1997년 10월 26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리사에게 폭탄 대피소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공호는 뒷마당에 있는 판지 상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호머는 실제 방공호를 찾기 위해 나섭니다. 이 순간 프랑스 대통령은 스프링필드에 중성자 폭탄을 발사합니다. 호머는 마을을 걸으면서 자신만이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돌연변이 스프링필드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심슨 가족의 예측은 핵전쟁이 우리 행성에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무섭습니다. 핵무기의 사용은 또한 환경과 피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문제 에피소드는 2015년 3월 8일에 방영된 26번째 시즌의 16번째 에피소드 스카이폴리스입니다. 에피소드에서 족장은 우연히 군용 제트팩을 받고 기꺼이 수락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원래 제트팩을 구입했지만 대신 저렴한 이불을 받은 군 장군과 대면하게 됩니다. 위검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장군의 병사들에게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현실에서 경찰이 제트팩을 사용하여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에피소드에서 제트팩은 어느 시점에서 경로를 벗어나 교회에 충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마즈가 이끄는 마을은 수리를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아프가 가르친 도박과 카드 계산에 의존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트팩을 사용하고 사람들의 머리 위를 날아다닐 것이라는 심슨 가족의 예측이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나요? 3. 1998년 3월 29일에 방영된 9번째 시즌의 19번째 에피소드인 심슨 타이드에서 우리는 소련의 귀환을 볼 수 있습니다. 호머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고된 후 실수로 핵 잠수함을 조종하여 러시아 해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호머가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믿게 되죠. 이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정치적 분쟁을 촉발합니다. 유엔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는 소련은 좌초된 배를 사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소련이 거리에 군대와 탱크를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모스크바의 무덤에서 좀비 같은 블라디미르 레닌이 솟아오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귀환은 최근 몇 년 동안 추측을 낳았으며 일부 사람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소련이 실제로 복귀한다면 그것은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2000년 3월 19일에 방영된 17번째 시즌 에피소드 17 바트 투 더 퓨처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바트는 실패한 성인으로 묘사되고 그의 여동생 리사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예측 중 하나는 홀로그램 메일의 사용이었습니다. 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장면에서 백악관 직원이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는데 편지는 홀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이메일 개념과 유사하지만 화면에서 텍스트를 보는 대신 메시지가 3D 이미지로 투사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실과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홀로그램을 투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홀로렌즈라는 혼합 현실 헤드셋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리사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예산 위기를 물려받았다고 언급하는 것과 같은 심슨 가족 에피소드입니다. 진짜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1, 문명의 종말, 상점이 텅텅 비고 완전히 정전되고 에너지가 남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심슨 가족의 예측 중 하나입니다. 2013년 1월 6일에 방영된 24번째 시즌의 9번째 에피소드 호머 고스 투 프랩 스쿨에서 발생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부유한 사업가로 오해를 받고 묵시록을 준비하는 부유한 개인 그룹 스프링필드 프레퍼스에 초대됩니다. 프레퍼는 현실에도 존재하며 가능한 재앙적인 사건이나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프레퍼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즐기고 아포칼립스의 아이디어에 집착하여 뒷마당의 벙커를 짓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자 호머의 벙커는 감옥이 되고 그는 점점 더 탈출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부유한 사람들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사회 붕괴에 대한 생각과 함께 올 수 있는 편집증, 두려움에 대한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심슨 가족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오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심슨 가족 에피소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